저는 지금 이태리의 로마에 와 있고요. 오늘은 도심에 있는 고대 유적지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아침 7시 한 40분 정도 됐고, 콜로세움 그 입장을 할 때 사전예매가 필요한데 그게 안 돼가지고 현장 발권 하려고 좀 일찍 나왔거든요. 일단 이대로 쭉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앞쪽에 콜로세움이 보이거든요. 와, 근데 길 지나다가 골목길 사이로 봤는데 완전 놀랬어. 와, 대박이다. 너무 신기해요. 이 거대한 유적지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30분만 걸으면은 도착한다니. 로마에서 이렇게 가깝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와, 진짜 기분 묘하다. 여러분, 콜로세움입니다. 아, 너무 멋있는데? 너무 그 근현대적 도시 건축물 안에 이런 콜로세움이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와, 진짜 멋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좋은데? 얼른 티켓팅 줄을 서야지. 남은 숙제 하나가 있죠. 18, yeah. 이제 곧 입장입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 생각보다? 기분 너무 좋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들어왔어요, 콜로세움에. 신기하다, 진짜. 이쪽으로 가볼까? 와, 진짜 이 오래된 건축물을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다니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안쪽에도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일단 이 중앙부로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좀 해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 안쪽은 지금 이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관람로처럼 이제 동선을 만들어놔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구로 걸어 들어오면은 안쪽 이제 정면으로 이제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아, 신기하다. 이 다 헤어진 저 건물을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도 너무 신기해. 5만 명보다 더 수용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홀 천장이 되게 높아가지고 개방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답답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2층에는 약간 박물관처럼 꾸며놓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떨어진 장식 조각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긴 진열을 해놨고요. 이 공간이 주는 매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기 밖이 잘 안 보이는데 안에서 탁 트인 그 창밖에 반대편 콜로세움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멋있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뭔가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나 봐요. 와, 대박. 엄청 눈부실 것 같다. 이렇게 왼쪽으로도 나봐요. 네, 여러분, 콜로세움입니다. 대박. 저기가 이제 아레나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경기장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와, 신기해. 이 커다란 콜로세움이 이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이 중앙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있는 공간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건물들이 이제 요목조목 쌓여 있네요. 진짜 명소는 명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곳들은 그냥 사실 좀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데가 있네, 멋있네 하지만 그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리고 뭔가 있어도 그렇게 막 오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콜로세움은 되게 진짜 멋있어요. 뭐랄까, 아무리 사진과 영상을 찍어도 너네가 여기 와보지 않으면 절대 이걸 느낄 수 없어 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 곳이고, 그런 게 있어도 될 만한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실제로 보는 게 뭔가 가치가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진짜 2세기에는 상상을 했을까요? 이 건물에 2024년에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걸 볼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원형 경기장 바로 앞쪽까지 왔고요. 2층에서 보니까 이 경기장이 되게 색다른 뷰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느 장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천차만별로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생기스 2세기에 얼마나 이게 큰 공연이었을까요?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데에서 여기 그 원형 경기장이 잘 안 보이거든요. 뭔가 환호성이 막 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하면서 뭔가 다퉜을 것 같은 그런 뷰거든요. 경기의 그 잔인함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진짜 엄청 기다렸다가 구경하고 감상하고 좀 고대하고 약간 이런 이벤트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레나 원형 경기장에서 펼쳐진 어떤 난투극들이 신기하다 진짜. 이색이라니 말이 뭔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세월이라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느껴지고요. 얼른 또 저기까지 내려가 보고 싶네요. 지금 둘러보다 보니까 저기 흰색 마크가 되어 있는 저 자리는 되게 관중석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저긴 얼마나 고위급 인사들이 가가지고 자리를 앉았을까요? 되게 자리에서도 부와 권력이 느껴지네요. 이 1등석과 이 일반석의 차이. 역사의 흔적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잘 보존한 것 같아요, 이 건축물을. 저기 심지어 뭐랄까, 저 건물의 끝에 벽돌들을 쌓아 올리다가 만 모양이 보이거든요. 저기 복구를 한 건지 원형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까지 두드러져서 뭔가 날것의 옛 유적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중세시대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뭔가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 상상하게 돼. 내가 전투사였어. 들어갈 때 동물과 싸워야 돼.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 싸워야죠.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올까요? 되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 세기는 정말 무섭고 험난한 세상이었네요. 기념품샵 바로 앞에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맞나? 개선문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렇게 위쪽에서 보고 가면 멋진 뷰를 함께 보고 갈 수 있어요. 네, 마지막 1층이에요. 따란. 와, 진짜 여기는 너무 세세하게 보여요. 이렇게 뭔가 여기 사자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사람은 이 건물 틈새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피했을 것 같은 난투가 상상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건물을 지은 배경이나 목적을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지만 또 그 덕분에 이런 장소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역사는 평가하려고 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상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하게 돼요. 네, 지금 콜로세움 밖으로 나왔고요. 여기 출구로 나오면은 바로 앞에 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거든요.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이 개선문을 실제로 보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 역사의 내용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뭔가 이름이 되게 낯익어. 어릴 때 책으로만 만나던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마주할 때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향수가 있어요. 뭔가 신기하다는 느낌이랑 이름만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묘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고요. 문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찍으면 뒤에 콜로세움이 있고 이렇게 찍으면 앞에 개선문이 있다는 게 제가 로마에 왔다는 걸 좀 실감나게 만들어요. 와, 진짜 멋있다. 콜로세움은 진짜 멋있는 건축물인 것 같아요. 와. 티켓에는 포로 로마노랑 이제 팔라티노 언덕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그 팔라티노 먼저 가려고 왔었는데 입장을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을 따라서 언덕 먼저 방문하고 포로 로마노 방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저기 콜로세움부터 해가지고 안쪽으로 그 포럼 로마의 이제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도 고유적지처럼 되게 오래된 건물로 보이는데 안쪽에 정원을 가꿔놨나 봐요. 안쪽으로 들어서 걸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 여기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거든요. 슈퍼 3. 근데 이게 다 그 유적지의 번호 순서인데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명소이고요. 그 지도를 봤더니 한 40여 개의 명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순서대로 막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이제 다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걷다 보면 이 위치와 이곳의 의미, 설명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 걸어 다니면서 이런 유적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막 현장학습 같은 거 왔을 때 이런 터전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게 왜
이걸 왜 보러 왔을까 막 이러면서 막 하소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록, 역사적 기록이 된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은연중에 쌓였던 그런 정보들이 어떤 저에겐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이랑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로마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또 뷰가 있네요. 멋있다. 오늘 처음 목적지로 콜로세움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도심 전경을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 로마가 어떤 도시인가가 되게 한 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뭔가 이해가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도심 안에 유적지를 이렇게 둘 수 있는 데가 몇이나 될까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유적지를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한복판의 경복궁, 뭐 궁들 빼고는 유적지를 이제 통으로 관리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실제로 살고 있는 곳도 이제 관광객들 때문에 몸살 앓고 있고, 근데 여기는 아예 이 역사를 통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그 안에서 그 현대가 어떻게 양립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이런 말 좀 뭐하지만 이제서야 드디어 로마 아니 그러니까 이태리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에 오지 않고서는 이태리에 왔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제가 생각하던 어떤 이러저러한 장면들이 모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네, 신기해요, 이 풍경들이. 단순히 역사 자체로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이걸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나 뭔가 여건들을 갖추고 또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게 되게 보기 좋게 느껴지고요. 또 관광객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태리 안에서 여행했던 곳 중에는 여기 콜로세움 관광이 가장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언덕에서 그 로마의 포럼이 그냥 전경이 이렇게 딱 펼쳐지거든요. 이 예터도 멋있지만 저 딱 세 줄 남은 저 기둥이 진짜 너무너무 멋있고요. 진짜 옛날 사람들 건축한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쌓고 조각하고 만들고 얹고, 와,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멋있다. 멋있어. 이 앞쪽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교회였다고 하고요. 여기 아래쪽에 부서진 그 집터들을 보니까 약간 그 마추픽추 갔을 때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터전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게. 위쪽에서 포럼을 구경하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네,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시를 겸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동상들이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같이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가까이 와봤어요. 엄청 크네요. 뭔가 멀리서 봤을 때도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크고, 이게 진짜 극 일부분일 거 아니에요. 단 3개의 돌 기둥만 있었다면 한 면에 그래도 저 정도면 한 10개는 넘게 있어야 될 이제 건물이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웅장하다 진짜. 이 벽면도 원래는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래에 이제 그 떨어진 조각들이 이제 덩그러니 있고요. 건축물에 사용됐던 돌자재들을 다 그냥 모아서 한 데다 이렇게 그 같은 건축물이 있었던 터전에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또 묘한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이 건물은 유독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쁘다. 하늘에 구름이랑 해가지고 풍경이 지금 너무 예술이야.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웅장함이나 이제 전체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게 더 전달이 잘 돼가지고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고요. 앞쪽으로도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 뭔가 반복적으로 보니까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다가 피자 맛집이 이제 구글에 나와가지고 들어왔고요. 여기는 사이즈별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메뉴 물어보니까 버팔로 모짜렐라 피자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도우가 되게 얇고 바삭바삭해가지고 맛있고요. 위쪽에 얹어져 있는 그 토마토나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식사는 잘 마쳤고요. 후식으로 티라미수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이제 투 사이즈스라는 이제 유명 티라미수 샵인데 이게 로마에 있어서 여기서 먹으려고 가게에서 아직 안 먹고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매번 후식으로만 먹다가 이제
가게 와서 먹는데 줄이 생각보다 길어서 좀 기다렸거든요. 차례가 되면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인기 있는 집은 자리가 없네요. 잠깐 걸쳐놨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피스타치오 맛이 제일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피스타치오 맛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맛있어요. 위쪽에 있는 초코 파우더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피스타치오 맛이 이제 되게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계속 젤라또를 피스타치오 맛으로만 먹었더니 약간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뭐랄까 크게 인상 깊은 맛은 안 나거든요. 그래도 피스타치오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고, 그리고 아래쪽에 커피 묻은 커피를 먹으면 빵이 되게 촉촉해가지고 되게 부드러운 맛이 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잘 어우러지고 맛있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따란, 다음 목적지인 조국의 계단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이태리 초대 국왕인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그때 갤러리아 보여드렸는데 그분과 이제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가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로마 포럼에서 이제 그 저기 위쪽에 그 기마상이 보일 때 되게 예뻤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했는데, 네, 이 조국의 계단이었고요. 이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가서 한번 구경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 엄청 웅장하고, 이 뭘까 둥그런 모양으로 이 동상이 보이는 게 되게 멋있어요. 날개에 달린 사자도 너무 귀엽고요. 여기 중앙에는 신인가? 여신의 상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이제 근위병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불이 지금도 타고 있어요. 실제로 불을 붙여놓은 것 같거든요. 연기도 나고 활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상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역동적이고 멋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여러 다른 곳에서 이런 동상들이나 석상 뭐 이런 건축물 같은 걸 진짜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거기는 진짜 세 발에 피고, 여기는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와, 뭔가 만들어진 거에 이렇게 감탄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요. 멋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조각이 잘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 이상으로 웅장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고상하다고 해야 될까? 고고하고 장엄하고 좀 웅장한 그런 느낌까지도 주는 그런 건축물인 것 같아요. 결국에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라면 어쨌든 이 건물이 되게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고 좀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물 하나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 같다. 이런 놀라운 기술과, 그러니까 그 조각 능력과 그 당시에 이런 상징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되게 국민들에게 되게 뭔가 되게 뿌듯함? 자부심 이런 거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상징물로 그런 감정을 줄 수 있게 만든 것 같은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되게 임팩트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멋있거든요. 다음 목적지인 아우구스투스 포럼에 도착했어요. 여기도 이제 거의 공터만 남은 그런 장소인데, 포럼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겉에서 이렇게 내부 유적지를 관람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터네요. 그 당시에는 무얼 주제로 토론을 했을까요? 포럼에서 민생을 살폈을지, 이상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을지, 결과값이 있는 걸 가지고 토의를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만남의 장소,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치면 카페 같은 역할을 했던 포럼,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가 오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목적지인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로마에 있는 4대 성전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내부도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구경을 하러 왔고, 입구가 반대편에 있어서 저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 여기 부스를 통해서 입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멋있네. 와.
성당 홀 안에 의자만 없앴는데도 굉장히 널찍한, 널따란 이제 개방감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면은 지난번 다른 건축물도 그랬지만 꽃이 엄청 활짝 핀 꽃을 되게 데코레이팅 해놨고요. 그 프레스코화랑 이제 금박으로 장식된 천장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스테인글라스가 없고 그냥 일반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만 이제 스테인글라스네요. 여기 중앙에 기둥이랑 금박된 뭔가 이제 그런 공간이 있는데 되게 불교 느낌이 나지? 중국이랑 불교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구나.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도 금을 많이 썼잖아요. 금장식을 많이 했다 보니까 뭔가 금, 나무는 이제 신라, 불교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많이 있나 봐요, 뭔가.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되게 독특한 동서양의 종교를 통합한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 아치형으로 만들어 놨지만 안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 게 뭔가 인상적이고 매번 뭔가 로마?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경험하는 그 성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뭔가 로마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왜 옛말에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껏 여행하면서 이태리에서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좀 친절함 이런 거를 많이 못 봐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제가 막 과한 뭔가 이 사람들의 서비스십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들이 해야 할 일, 서빙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말을 했을 때 대답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실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정내미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로마에 와서 보니까 그냥 그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우리나라도 되게 고맥락 사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에도 이 나라에서의 예우, 어떤 태도, 어떤 문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저희만큼 그런 뭔가 친절함이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정도겠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인 제가 와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도를 넘는 일일 수 있겠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걸 수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문화 차이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들의 관습대로 남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게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문화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조금 더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이태리 여행 중반이 넘어서 지금에야 뭔가 이해가 좀 된다고 느꼈고요. 오늘 뭔가 로마에 와보니까 로마에 오지 않고서는 이태리를 얘기할 수 없다. 이만큼 뭔가 이태리를 잘 역사적인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뭐 사실 여기 유적지도 많고 역사도 이쪽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뭔가 감명 깊은 날이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이태리의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모습을 본 경험에서 되게 기분이 색다르네요.